안녕하세요, 미네신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렇게 박스가 좀 크죠? 그래서 오늘은 3A에서 나온 옵티머스 프라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이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오늘 저도 받은 지는 며칠 됐는데 이제 뜯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간단한 언박싱이랑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카톡박스 채로 이렇게 배송이 왔고요. 저는 한정판을 놓쳐서 이렇게 국내에서 그냥 배송을 받아서 카톡박스가 왔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넘버가 4541번인데 한정판까지 하면은 제법 많이 뽑은 것 같아요. 이 쿼터 사이즈 치고는. 그래서 이런 웨더링을 몇천 개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하긴 합니다. 이 웨더링을 생각하면 중국 아줌마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물이 나오게 됐네요. 일단 사이즈는 굉장히 큰 편이고요. 물론 제품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3A, 3.0 제품들은 특징이 이렇게 밀봉으로 비닐이 밀봉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한번 볼게요. 박스는 정면에는 뭐 옵티머스 프라임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측면에는 이렇게 그냥 앞뒤로 열 수 있는 박스, 특별한 건 없네요. 측면은. 뒷면은 이렇게 트랜스포머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고 또 간단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네요. 박스는. 박스가 음각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냥 무난한 수준의 박스가 되겠습니다. 안쪽에는 보시면 이제 아마 설명서가 될 것 같네요. 이 제품을 어떻게 조립하라는 설명서가 되겠고요. 자, 보면 위쪽에는 상단에는 이제 파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마 한정판 총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 일반판이라서 이렇게 그냥 막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칼 되겠고, 이쪽에도 아마 뭔가 들어가 있겠죠? 네. 해서 보시면 이거 빠졌네. 네, 한정판 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한정판이 아니죠, 참. 칼 파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정체 모를 것들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다 조립이 되어야 되는 파츠들인 것 같네요. 일단은 한번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이는데 웨더링이 굉장합니다. 타이어가 되겠네요. 타이어에도 웨더링이 일단은 다 들어가 있고요. 일단 한 번씩 다 꺼내볼게요. 타이어는 총 4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슴 부분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조립하는 파츠들은 다 꺼내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부분으로 들어가서 본체가 되겠습니다. 본체에 이렇게 발이 뚝 튀어나와 있네요. 겹겹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하면 여기가 뭔가 또 빠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머리 파츠는 같습니다. 여기서 빠졌나봐요. 이렇게 해서 본체가 들어가 있네요. 도료 냄새가 확 올라오는 느낌이
그래서 본체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분량이 있나 없나? 얘는 그냥 빠지는 건가? 일단은 와우, 잠시 보는데도 웨더링이 장난이 아니네요. 뭐 특별히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 정리를 한번 하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루즈가 언박싱 할 때는 몇 개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파츠를 착용하고 나니까 남은 루즈는 이게 다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루즈가 썰렁합니다. 그래서 일단 칼 한 쌍이랑 너클이 나고요. 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칼 같은 경우에 칼을 이렇게 보시면 날부터 한번 살펴보면 날은 투명 플라스틱 위에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해서 그쪽에는 투명이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완전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투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검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메탈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웨더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위쪽에 뭐 이런 그 메탈의 까짐이라든지 이런 웨더링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녹 표현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세세하게 이런 녹이 들어간 부분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도색이 되어 있네요. 루즈 하나에도 이렇게 신경을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용할 때는 이렇게 빼서 이 부분에 끼우게 되는데 이런 것도 뭐 전시할 때 있어 보이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도겠죠.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을 썼네요. 그래서 칼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클이 되겠네요. 너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먹에 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면 이런 금 부분이 표현된 웨더링이라든지 이런 메탈 부분의 녹슨 부분의 표현까지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리얼해요. 실제로 카메라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황동 느낌의 웨더링이 엄청납니다. 실제 만져보면 플라스틱인데 실제 딱 봤을 때는 굉장한 도색 상태를 이렇게 이루고 있네요. 양산에서 이런 거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해서 너클까지 해서 루즈는 이게 다고요. 본체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프로모션은 잘 나온 편이긴 해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품의 도색도 엄청나게 미쳤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됐는데요. 뭐 어깨 이런 부분에 도금된 부분에 부식된 표현이라든지 이런 팔 부분에 도색된 게 스크래치가 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메탈 부분에 뭐 기름때가 묻고 부식된 표현이라든지 웨더링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다 잘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츠별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또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헤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도색은 물론 훌륭하긴 합니다만 조형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일단은 예약했을 때 프로토타입 제품이랑 지금 양산된 본 제품이랑은 좀 조형물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눈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눈이 훨씬 더 작고 이런 라인 부분의 디테일이 훨씬 더 추가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눈 부분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런 확대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눈 부분이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테일 부분도 많이 삭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물론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도 물론 프로토타입이랑 양산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물론 핫토이나 이런 다른 제품 같이 인물을 표현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이렇게 PVC로 조형이 되다 보니까 디테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삭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프로토타입에 비해서 그리고 뭐 이런 PVC가 수축이랑 이렇게 팽창을 하다 보니까 조형 얼굴 인상 부분에서 약간 좀 틀려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 인물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넘어간다고 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사출이 되는 제품을 플라스틱으로 사출이 돼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이 왜 변형이 됐는지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그대로 프로토타입과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건담을 생각하시면 아실 텐데 뭐 건담도 뭐 걔는 뭐 프로토타입이랑 시제품이랑 차이 거의 없이 나오죠. 이런 플라스틱 사출은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변형이 됐는지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디테일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어찌됐든 이런 조형에 비해서 이런 도색면은 물론 충분히 훌륭한 편이고요. 조형에 아쉬움이 좀 있지만 이런 도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 부분에 약간 세월이 흔적이 들어간 이렇게 도색이 까진 표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헤드 부분에 이런 도색이 까져서 스크래치가 난 부분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옆쪽에 이런 메탈의 이런 부식 표현과 마찬가지로 위쪽에는 약간 황동 느낌의 재질이 틀린, 도색이 틀린 이런 파츠가 있는데 이 부분도 웨더링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루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런 황동 느낌의 도색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리얼함이 이렇게 표현된 도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도색 상태는 뭐 굉장히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도색이 까진 표현이라든지 이런 메탈 부분에 약간의 노후화된 표현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세세하게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름때 부분이라든지 도색은 뭐 말할 필요가 없네요. 엄청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조형에 더 아쉬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뒤쪽에도 이런 버플러 부분에 그을림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연질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동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에 연질을 표현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연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혹시나 나중에 도색의 변형이 좀 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까지 해서 헤드 디테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바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같은 경우에도 도색이 꼼꼼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유리 위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도색이 쓸린 상태라든지 끝쪽에 까짐 이런 도색도 세세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 쪽도 보시면 이렇게 도색이 이렇게 쓸린 상태라든지 끝쪽에 조그만 이렇게 볼트까지도 도색이 까진 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드 빌러 부분에도 이런 메탈 부분은 부식이 된 느낌으로 이렇게 도색이 잘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그쪽 부분도.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한번 돌려볼게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보면 유리 부분도 실제 유리는 아닌데 이렇게 반사가 가능한 얇은 플라스틱을 덧대어서 유리 표현을 이렇게 깨알같이 했습니다. 이런 디테일까지 잘 챙겨서 표현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넘어와서 가슴 부분이 되겠는데 가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쪽에 이렇게 도색 까짐이라든지 이런 슬림 표현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색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도색을 이렇게 표현을 잘 했네요. 이 부분은 영화에서는 보시면 되게 원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다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근데 아마 그렇게 선명하게 원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이 웨더링에서 좀 더 이 부분만 튀는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약간 세월이 바랜 듯한 도색이 바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서 굉장히 사실감을 더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도색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느낌도 실제로 영화 상황에서 보는 옵티머스 프라임보다는 좀 더 무게감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얘도 기믹으로 이렇게 약간씩 움직임이 가능한데 끝쪽에 보시면 이쪽에도 뭐 도색이 쓸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군데군데 점점점 해서 이렇게 도색이
이 헤어지고 까진 상태를 세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줬네요. 그리고 내부 쪽으로 가면 내부 쪽에는 여기 깨알같이 오토봇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도 세월이 많이 흐른 이렇게 메탈 느낌의 도색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도색이 까진 표현까지 잘 오밀조밀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쪽으로 내려와서 밑쪽은 이쪽에는 발광 기믹이 되어 있죠. LED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배터리가 없어서 이게 핫토이랑 또 틀리다 보니까 핫토이는 여분의 배터리가 많은데 얘는 좀 틀리는 배터리라서 제가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라이트 기믹은 일단은 테스트를 못 해보긴 하겠는데 어찌됐든 여기에는 발광이 가능한 LED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밑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우가 틀리게 이렇게 까진 도색이 충분히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도색이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이제 허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허리는 좀 조형적인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얘가 태생적으로 제품이 액션 피규어다 보니까 가동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동률에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허리 부분에 디테일을 다 생략을 했습니다. 이 축 말고는 디테일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정면에서는 이런 기믹이 들어간 덮개가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약간 측면으로 틀어졌을 때는 너무 가늘어 보이는 허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륨감 있는 상체나 하체에 비해서 허리가 너무 가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질감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대신에 정면에는 이렇게 덮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 덮개는 이렇게 움직임이 가능한 기믹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위에까지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앞쪽으로 상체를 구부렸을 때 이렇게 최대한 가동에 제약이 없도록 이렇게 기믹을 만들어 놨네요. 그런 것은 굉장히 잘 하긴 했는데, 그래서 아마 얘를 올리면 얼핏 보이실 겁니다. 이 축 말고는 허리에 이런 디테일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덮개를 최대한 덮어서 그나마 정면에서는 그런 부실함을 좀 덜 해주긴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를 안쪽으로 조금 더 조형을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좀 더 덮게 만들어서 그나마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실함을 좀 더 커버를 했으면 그나마 좀 덜 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정직하게 정면에다만 이렇게 기믹을 만들어 놔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얘는 영화상에서는 이렇게 얘도 발광이 되는 부분을 아는데, 매뉴얼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아마 이 부분은 불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한 기믹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상체 쪽 정면을 살펴봤고요. 옆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옆으로는 얘는 올려서 잘 안 보이니까 이거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안쪽에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도색이 다 이렇게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한번 보시면 타이어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기믹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휠 부분에는 이렇게 세월이 흐른 듯한, 많이 까진 듯한 이렇게 도색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고, 타이어 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로 되어 있고,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모되고 많이 사용한 듯한 느낌의 웨더링이 충분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어 부분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뒤쪽도 마찬가지로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도색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부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료가 이렇게 도포된 부분에 까진 표현이라든지, 밑쪽으로 내려서 이런 메탈 부분은 카메라로 잘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녹이 쓴 표현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전체적으로 녹이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색깔이 약간 브라운 톤으로 해서 녹이 들어간 느낌으로 해서 군데군데 조금씩 이런 녹슨 표현까지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배기통 부분도 보시면 도금이 된 부분인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도금된 부분도 오래되면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런 거 정말 실제로 정말 구로 굴렀을 것 같은 느낌의 도색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리고 등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웨더링이 잘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연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가동을 했을 때
최대한 제약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제약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메탈 표현이 잘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바디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앞서 헤드 설명하면서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헤드도 물론 발광이 됩니다. 발광되는 부분은 이 가슴 부분이랑 헤드의 눈 부분이 되겠는데요. 얘는 마찬가지로 그 핫토이의 아이언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덮개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자석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덮개를 분리하면 여기 머리 끝쪽으로 해서 배터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 핫토이와 대동소이한데, 대신 이 장점은 제가 누누이 그 핫토이 발광 제품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핫토이 같은 경우는 안쪽에 그 배터리 넣는 부분이랑 그 스위치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죠. 이렇게 스위치를 킬 때는 벗겼다가 켰다가 다시 덮었다가 끌 때는 다시 반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한번 넣으면 이렇게 굳이 커버를 벗기지 않고도 충분히 이렇게 스위치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리해요. 이거는 제가 핫토이 그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때는 제가 말로 좀 표현하기 힘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핫토이도 마찬가지로 굳이 안쪽에 넣을 필요 없이 이렇게 조형된 부분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위치를 만들었으면 충분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했을 텐데, 아마 뭐 돈 때문이긴 하겠죠. 어느 정도 이런 기믹이 추가되면 금액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하니까. 그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길 만한 입장입니다. 핫토이도 이런 거는 좀 제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헤드도 발광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에는 이제 팔 부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도금 부분에 그 위쪽에 이렇게 도색을 해서 도금이 까진 듯한 느낌을 이렇게 잘 표현을 했고요. 이런 웨더링 같은 경우에는 막 움직이다 까져도 솔직히 모를 것 같아요. 너무 더럽게 잘 표현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밑쪽으로 내려와서 이런 도료 부분에 까진 스크래치가 나는 이런 표현도 잘 되어 있고요. 이런 황동 느낌의 이런 메탈도 잘, 실제 플라스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쇠재질의 느낌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헤어진 듯한 느낌이 정말 리얼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한번 보시면 옆쪽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쪽에는 다 이렇게 세세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마한 너트 부분도 이렇게 너트가 까진 듯한 도색을 이렇게 잘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고요. 깨알같이.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골드 메탈 부분도 이렇게 도색이 잘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리얼해요. 뒤쪽도 보시면 이런 메탈 느낌이 헤어진 느낌의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스프링 부분도 기름때가 이렇게 낀 듯한 느낌의 도색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손가락은 잠시만 올려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손가락도 굉장히 닳고 다른 듯한 느낌의 도색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요. 손가락 가동은 뭐 이렇게 흔히들 많이 쓰는 연지 가동으로 전체적으로 다 가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예전에 시초는 제가 알기로는 PG 건담 PG에서 이렇게 손가락이 다 이렇게 구부러지는 시스템을 썼었는데, 그때는 와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아무나 다 메카닉에서는 쓰는 기믹 중에 하나죠. 어찌됐든 손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던 요 너클 루즈인데, 얘는 이렇게 손 끝부분에 이렇게 간단하게 끼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무기 파츠를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해서 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리 부분도 이렇게 한번 안쪽으로 보시면, 이 안쪽에도 이런 메탈 부분이 부식되고 까진 느낌의 웨더링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 이런 관절이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도색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그 다른 FP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색을 안 하는 상태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움직임을 이렇게 줬을 때 관절 부분이 노출이 되면 좀 웨더링과 안원 부분에 괴리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얘는 부품 파츠 전체를 이렇게 나눠서 도색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관절 부분에도 다 이렇게 세세하게 도색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올려주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얘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도려 부분이라든지 가진 표현, 이게 무릎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무릎에는 이제 가동을 했을 때 최대한 제약이 없도록 이렇게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렸을 때 바닥과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믹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내려가서 위쪽 그 도색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얘도 앞서 가슴에서 설명드렸던 도색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그라데이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도색이 어느 정도 세월의 흔적을 느끼는 듯한 도색이 되겠네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리게 도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까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색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기믹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발목을 구부리거나 펴거나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덮개가 내려오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동률은 훌륭한 편이에요. 나중에 가동률을 한번 다시 설명드리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 이런 기믹들로 인해서 최대한 충돌 없이 가동률이 훌륭하게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옆쪽으로 보시면 옆쪽은 아까 한번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믹이 이루어져 있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뒤쪽도 마찬가지로가 되겠네요. 이렇게 뭐 세세하게 메탈이 까짐이라든지 노후된 도색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발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얘도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으로 인해서 무릎을 구부렸을 때 최대한 가동률에 제한이 없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옆쪽도 마찬가지로 움직여요. 그래서 포징을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 조형이 전체로 봤을 때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이렇게 발이 너무 커서 튀어나오는 큰 발이라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잘 조형이 된 것 같고요. 발 도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꼼꼼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제품 디테일은 여기까지 보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가동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가동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헤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은 아래 위로는 이 정도, 아래 위는 충분히 가동이 가능한데 측면으로 돌렸을 때는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뭔가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돌아가줘야지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할 텐데 헤드 가동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팔로 넘어가서 관절은 전체적으로 러쳇 관절이랑 일반 볼 조인트 관절을 써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자, 위쪽으로 이렇게 가동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어느 정도의 가동률에 있어서 제약을 좀 풀어주긴 합니다. 그래도 걸리는 건 어쩔 수 없긴 하고요. 그래서 팔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됐네요. 위쪽으로 올리는 건. 그리고 앞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러쳇 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얘는 뭐 아래 위로 올리는데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팔꿈치가 되겠습니다. 팔꿈치는 그냥 일반 조인트 관절을 써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팔 부분도 손목 부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허리가 되겠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축이 되는 볼 조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구부린다든지 뒤쪽으로 구부린다든지 측면으로 이렇게 흘린다든지 어느 정도 충분히 가동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워낙 웨더링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서 세세하게 세분화를 해서 도색을 하다 보면 이 조인트 부분에도 다 도색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뻑뻑합니다. 제품 자체가.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다루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도색을 하다 보면 신나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신나가 들어가다 보면 이런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움직임이나 이렇게 기믹을 움직이실 때는 약간의 조심성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리고 다리 부분이 되겠네요. 다리 부분은 무릎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러체 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가동은 가능한 편이고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 그리고 이런, 아이고, 굉장히 뻑뻑하긴 합니다. 위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러체 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충분히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되겠네요. 워낙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걸리는 기믹들이 많이 있어서 최소한의 걸림을 이렇게 제약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여러 기믹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는 걸로는 보이네요.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허벅지도 물론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 부분도 이렇게 볼 조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동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앞부분도 뭐라고 해야 되죠? 발가락 부분도 이렇게 기믹이 가능합니다. 저희 예전에 앞서서 구매했던 범블비는 굉장히 발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체 부분이 좀 낙지 관절 수준이어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얘는 좀 뻑뻑하게 잘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마 뽑기운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가동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3에서 나온 옵티머스 프라임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앞서 구매를 했던 범블비도 있는데 범블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웨더링이라든지 리얼리티가 충분히 잘 표현된 제품임에도 노란색이라는 색상이 하기 때문에 약간 장난감에 가까웠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의 묵직한 색상도 한몫을 해서 훨씬 더 리얼함이 더해진 제품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6분의 1이긴 하지만 거의 쿼터 사이즈의 이렇게 존재감도 충분히 한몫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의 뭐 양산에서는 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웨더링도 굉장히 잘 나온 편인 것 같아서 메카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선물 같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신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